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수가 조정받았습니다.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좀 밀렸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업종들은 또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지면서 시장이 지금 그 새 판이 짜지는 스마트 머니들의 이제 새 판이 짜지는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수급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의 바닥 탈출 가능성들, 또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약간의 실적 컨센보다 좋게 나오는 부분들, 흑자 전환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뭐 급등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상반기 시장을 완전히 리드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시중의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렸었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나오고 그런 수급들이 지금 새 판을 짜는 그런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혹은 이제 뭐 반도체 업종 빼고는 뭐 다른 업종들은 다 처참하게 지금 뭐 정말 주가가 내려앉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고 뭐 그런 뭐 개인 투자자들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최근에 게임 업종의 주요 종목들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스마트 머니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시세를 좀 만들려는 움직임들, 또 추세 전환을 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 시장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먼저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 0.9% 빠졌고 코스닥 지수 1.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지는 않게 좀 빠졌어요. 코스피 쪽 7.6조 거래대금, 코스닥은 8.3조 거래대금입니다. 그 코스피 쪽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100종목 좀 넘게 많았고, 코스닥도 한 100종목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팽팽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수 빠진 건 역시나 이제 뭐 보면 이제 시총 상위주가 안 좋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수급 구도는 큰 특징은 없고요. 증시 주변 자금도 공인인수금 47조, 신용융자 잔고는 16조 5천원 계속 줄고 있습니다. 딜 에버리징의 국면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돌아섰다는 또 요건 중에 하나가 이게 줄어든 거죠. 신용 잔고가. 그래서 이게 막 그 신용 융자 잔고가 20조 수준에 갔던 게 지금 16조 천이니까 뭐 한 4조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반전되는 국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0.9% 상승했고요. 뭐 이게 뚜렷하게 지금 추세가 좀 돌린 패턴들. 그 다우하고 S&P도 강보합 정도.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혼조적이었는데요. 니케는 0.3% 빠졌고, 홍콩은 0.7% 빠졌고, 대만 0.3% 상승했고, 상해 증시는 약보합 정도. 그래서 해외 증시 최근의 흐름은요,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뭔가 좀 큰 물결이 좀 진한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뭔가 좀 이 20선을 이탈하고 좀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습으로 띄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중기평선 돌파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중기평선 트라이를 하는 모습들, 글로벌 증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 코스피 오늘도 이제 음봉이긴 한데 5일선은 깨진 않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봉으로 마감됐지만 5일선을 깨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조정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격 조정, 이런 어떤 부분으로 2차전지 업종 지수도 5일선에 걸쳤죠. 그래서 내일은 2차전지 업종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형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게임 업종이 가장 강했는데요. 최근에 여기서부터 4.7% 게임 업종 지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도 4.3%, 어제 살짝 쉬었다가 오늘 6%, 오늘 거래량도 많은 종목들이 늘리면서
바닥권 탈출의 가능성을 높인 패턴.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뭐 여기가 완전 저점이다 이거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 시장적인 부분도 그렇고 업종의 흐름 구도도 지금 뭐 이제 많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도 이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도 이제 점진적으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은 가장 안정적인 상승의 추세로서 시장 주도 업종의 어떤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보시듯이 시총 상위주들이 좀 약세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고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뭐 영향들을 이제 좀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4% 빠졌고 SK하이닉스 2% 정도 빠졌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10%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10% 빠졌지만 5일선 이제 정도 받쳐주고 있고 또 5일선까지 딱 내렸네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5일선에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조정, 내일은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또 바이오 대표 종목들은 플러스를 내면서 시장보다 강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도 2차전지는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고 바이오는 반대로 이제 좋았어요. 에이플바이오 3.6% 상승, 툴젠이 16%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래시스도 9% 상승. HK 이노엔이 오늘 6% 상승에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의 흐름이 오늘 좋았고 또 게임 쪽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을 통해서 시장의 수급이 이제 좀 분산화되는 그런 패턴을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좀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뭐 아무런 뉴스도 안 나왔고 회사 측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데 특정 창구에서 물량이 좀 쏟아졌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고 사실 보통 이런 현상이 펼쳐지면 멀리는 좀 못 가는 특징을 좀 지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뭐 정보를 먼저 알아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이제 이 정도면 뭐 이익 실현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멀리는 못 가는 특징들을 그동안 보였다는 걸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위메드 같은 종목 정말 오랜 기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기업도 진짜 정말 오랜 기간 24만원짜리가 뭐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게 3만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3,000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 대비 막 4, 50%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이제 이 게임 업종 내에서.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이따가 이제 게임 업종 리포트 보면서 이제 체크해드리겠지만,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작을 이제 출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대비, 이게 추세 전환되고 뭐 강세로 간다, 이거는 뭐 알 수 없지만요. 가격적인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지점까지 갔을 때는 50% 올라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가거든요. 뭐 크래프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 대비 막 4, 50%는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펄어비스는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6, 7만원 올라가는 거 막 순식간에 올라가기도 하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은 다 졌고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런 것도 막 6, 7만원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또 이제 왜냐면 이제 요 구간에서 지금 매물이 없죠. 예, 뭐 매물이 이제 굉장히 빈약한 요런 데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은 쉽게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조그만 매수세에도 확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오늘 XR 관련주 중에서는 이노시뮬레이션 18% 튀었습니다. 뭐 여기 뭐 매물도 없이 그냥.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발생이 될 것이다.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주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을 개시했다는 뭐 뉴스 보도와 함께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배도 전혀 안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호재 나와서 뜨면 뭐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또 이렇게 또 명분 주어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올라갑니다. 당시에도 기억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휴마시스 같은 거, 예, 연속 상한가 막 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들도 막 10배씩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그때가 공매도 금지가 다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뭔가 그 위로 열려 있는 그런 쪽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테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또 퍼포먼스가 나는 종목들이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 모습,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구도는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업종, 인터넷 플랫폼, 뭐 바이오 정도 좀 강했고, 2차전지, 또 이제 반도체도 오늘은 좀 쉬어주는 그런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흐름이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게임주 크래프톤, 에코프로빔,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은 빠졌는데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지만 300억 정도 들어왔고, 위메이드 오늘 게임주, 콘텐츠주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넷마블, 펄어비스, HK, 이노엔. 그래서 코스닥도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뭐 이런 기업들. HLB도 뭐 공매도 잔고 많은 기업이니까 쇼커버의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죠. 레고캔바이어도 25억 정도,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대부 시서즈, 이제 게임즈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는 좀 요랬고요. 네, 시장이 좀 세 판이 짜지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장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이제 올해 말 경에 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싸진 종목들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좀 매집하고 내년 초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달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도 좀 쏟아낼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내년 상반기에 대한 전략을 조금 세울 필요가,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장 이렇게 보고 그 게임 인터넷 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게임주들이 엄청난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뭐 명분상으로 이제 실적이 컨센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거나, 또 이제 흑자전환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대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기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호재, 혹은 이제 뭐랄까 컨센보다 좀 좋게 나온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주가에도 반영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 구도는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고, 어떤 메이저 수급들의 이제 세판짜기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임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뭐 거진 한 3년 가까이 이제 쉬었죠. 뭐 바이오도 이제 그 정도 쉬었고, 그래서 금리 환경도 이제 상승기가 멈추는, 뭐 하락기로 가는 거는 좀 멀었지만, 또 이제 상승기가 멈추는 그런 구도 속에서 결국은 게임,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이제 그런 모습 띄고 있고, 바닥권 탈출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고, 게임주들이 이제 가장 최악이었죠.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었는데, 오늘 그 구도가 달라지는 모습들. 결국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다리 차면 기운다 이런 물국필방 같은 원리처럼 결국 시장에 쏠림 현상이 벌어졌었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이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보니까 와 저기 바닥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고 이게 이제 매크로 환경이 변화되는 기조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달, 한 두 달 정도 이제 대량의 매수세는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뭐 기관 혹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뭐 기관 외국인 수급 아니다 하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 결국 이제 뭐 개인 큰손 단으로도 스마트 머니 단으로도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건데요. 리포트 한번 보죠. 여기 이제 NH 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제목이 성장주의 기원이다. 뭐 인터넷 플랫폼 게임 업종은 뭐 당연히 이제 성장 업종이죠. 내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내년도 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투자 전략을 지금 여러 업종, 여러 또 테마단으로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있네요. 웹툰 부분도 이제 지금 굉장히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연결할 수 있고 또 AI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올해는 이제 출현한 거고 이제 구체화되는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게 보다 더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모멘텀적으로 좀 작용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성장률이 둔화됐고 또 뭐 또 뭐랄까요, 뭐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외부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들 뭐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굉장히 폭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하기 이런 쪽으로 이제 작업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3년을 쉬었다. 주가는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수준으로 이제 레벨 다운됐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룸은 없습니다. 특히 23년은 연초 예상과 달리 경기 둔화에 따라서 광고 커머스가 부진했고 성장을 담당하던 웹툰, 핀테크, 모빌리티와 같은 비즈니스도 규모가 커져서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둔화가 불가피했다. 결국 이제는 뭐 성장률로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면 실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금리 상승기였잖아요. 지난 2년이 금리 상승기였기 때문에 이게 경기적으로 그 중앙은행의 목표는 경기를 누르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결국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1, 2년 상간에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리 환경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띌 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경기 전망상 상반기 중 경기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내년 뭐 상반기에도 뭐 2차전지 비롯해서 소비 쪽에서는 둔화가 좀 지표가 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굉장히 최근 한 15년 상간에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약간 좀 소비 둔화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업체들은 23년보다 높은 실적 성장세를 뭐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된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포시마크 크림과 같은 커머스 자회사의 성과 개선이 예상된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터 쪽으로 좀 늘리고 있죠. 카카오 엔터도 이제 언젠간 또 상장을 할 텐데 아직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뉴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룹이라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사실 네이버 쪽에 포커싱을 두는 게 맞지 카카오 쪽은 그 단기적으로 좀 그냥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 뭐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튀어오르는 것들 뭐 수익 취하고 요 정도고 네이버는 조금 더 이제 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이든 이제 모멘텀이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AI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산업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룰 수 있고 제대로 접목하고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쪽이 10년 내 IT 산업을 주도하는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국내 대표는 뭐 네이버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은 뭐 글로벌 주도하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 하지만 이제 네이버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 동남아 쪽에서의 영향력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나마 빅테크의 뭐 비빌 정도는 되는 그런 국내 또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유의미한 거는 내년도 이제 제가 이제 열어갔던 이 전략을 짤 때 그 업종별로 실적이 개선되는 게 뭐 지금 반도체 쪽 정도가 좀 뚜렷해 보이고요. 뭐 2차전지도 상반기까지 좀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 뭐 경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차를 안 샀는데 전기차까지 뭐 많이 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내년도 상반기 좀 모멘텀적인 어떤 플레이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 우위에 있는 것들이 좀 움직일 거라 보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웹툰 같은 것들도 괜찮은 시장에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군집을 이루고 테마를 이루는. 그래서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웹툰 사업을 시작했죠. 예, 그런 것도 웹툰이란 단어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예, 그만큼 원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조인 거는 찾기 좀 어려운데요. 산업 안에서도 사업 안에서도. 왜냐면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우 개념의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웹툰이라는 걸 처음 만든 거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게임 업종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뭐 게임 업종은 더 힘들었죠. 특히나 이제 게임은 또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기존 게임의 뭐 캐시 플로우가 줄어들거나 또 신작을 뭐 만들었는데 또 잘 안 되거나 하면 이제 재무 구조가 어려워집니다. 넷마블이 이제 최근에 하이브 주식을 블록딜로 팔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했는데요. 어쨌든 그 뭐 국내 게임 시장 성장 둔화를 야기한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요 부분에 좀 공감을 느꼈어요. 젊은 유저층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 또 이제 블록버스터 게임의 부재, 현재 좀 그렇죠. 치열한 경쟁 상황, 늘어난 외부 활동 시간, 뭐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근데 이제 이 부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숏폼 이제 콘텐츠에 익숙해져서 1시간짜리 드라마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한국 게임의 주요 장르인 이제 뭐 블록버스터든 가장 수익을 높이 만드는 MMORPG와 같은 시간 집약점 막 한 번 막 3-4시간씩 하는 이런 게임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이 XR 게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그 앞으로 중요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요 게임도 저도 해보면서 이제 경험도 하고, 앞으로 이제 뭐랄까요, 그 콘텐츠의 어떤 뭐 형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서비스라든지 콘텐츠의 형태, 이런 것들을 저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해보면서 그렇기도 해요. 숏폼에 좀 많이 쇼츠, 숏폼, 뭐 이런 릴스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적응돼 있기 때문에 막 뭐 무슨 영화나 이제 드라마도 뭐 요약된 거 중심으로 이제 보려는 어떤 성향이 좀 짙고, 게임도 이제 뭐 짧게 XR 같은 게 이제 짧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쪽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웹툰도 보시면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예,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5분 잠깐 딱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서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래서 웹툰이라는 콘텐츠의 형태는 이 모바일 지금 아주 젊은 세대에게 특화된 그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의 어떤 성장과 가능성들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리니지 M, 2019년 리니지 2M,
21년 오딘과 같은 연매출 1조 원을 바라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 게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리니지 라이크류의 MMORPG가 너무 많아지면서 유저들의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시장 둔화의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그 게임 시장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르 다변화, 또 콘솔 시장과 같은 플랫폼의 확장, 글로벌 시장 공략 등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내년이죠. 2024년에는 신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시장이 막 가라앉아 있으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조금씩 계속 만들면서 조금씩 공개하는 시점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이 펄어비스, 또 이제 NC소프트 같은 기업이죠. 여기서도 탑픽 꼽고 있지만, 또 이제 뭐 데브시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출시를 앞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모멘텀적으로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터넷 업종에서는 네이버를, 게임 업종에서는 펄어비스, NC소프트를 탑픽으로 제시를 한다. 아주 공감할 수 있는 탑픽이고요. 네이버는 국내 AI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며 커머스 사업 과금화를 통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일본 시장 내 광고, 커머스, AI 사업 확장을 통한 글로벌 매출 확보도 기대가 된다. 펄어비스는 여름 시즌 출시할 붉은 사막을 통해서 콘솔 시장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며, 검은 사막 이외의 매출 다변화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TL 대작이죠. 요거, 그리고 이제 그 MMORPG 탈피 장르 배틀크러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25년으로는 좀 대작도 열려있죠. 아이언2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전혀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랄까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은, 가격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업종이 올해는 좀 안 좋았어요. 실적적으로도 안 좋았는데요. 내년도 인터넷 업체들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대비해서 네이버가 20%, 카카오가 17%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 올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경기마저 반등한다면 실적 추정치는 더욱 상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기대감이 없을 때가 바닥이다. 참 제목 잘 지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2022년 또 2023년이었죠. 2년 동안 정말 주가가 이게 무슨 뭐 폭락 중가하는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하방으로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도 이제 블록버스터 게임 못 들어보셨죠? 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또 내놓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살아나는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좀 출시에 대한 일자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투자하기에 좀 적절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지스타를 봐야겠죠. 게임 최대 이제 행사 지스타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어떤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로드맵 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공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우리가 체킹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NC소프트의 TL에서 요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요런 것도 이제 만듭니다. NC소프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흐름 구간인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이제 검은 사막 후속이죠. 대작 또 붉은 사막을 이제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다 보니까 이 도깨비라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 그 드랍된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여기에 투입할 인력을 여기다가 다 지금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아직은 메타버스에 뭐 그런 것들이 시대가 좀 더디게 내놔봤자 지금 이용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직 기기가 보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기 보급이 우선이고, 기기 보급은 내년 애플의 비전 프로가 그 개화기를 이제 만들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 이후 이제 상황을 보면서 붉은 사막 이제 출시 이후
이제 인적 이제 자원들을 이제 도깨비 쪽으로 아마 돌리게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위메이드라든지 넷마블 뭐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출시 계획을 내년도 잡고 있고요. 쿠키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에 대한 출시. 굉장히 그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쿠키런 가끔 지하철 타면 쿠키런 이렇게 거기 킹덤일 거예요. 예, 하는 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쿠키런의 팬덤이 좀 좋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출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년도 예상 이제 출시 예상 이제 게임 라인업을 보면 NC소프트가 배틀크러쉬, 프로젝트 BSS, TL 그리고 크래프톤도 이제 뭐 자잘한 기업들 좀 아니 그 게임들 이렇게 좀 내놓을 예정이고 넷마블도 이렇게 있고요. 펄어비스 이제 붉은 사막, 카카오 게임즈도 이런 게임들, 위메이드, 또 NHN, 또 네오이즈는 이제 그 기대감 받아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뭐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컴투스 웹진 뭐 이런 기업들도 뭐 다 주가는 지금 내려앉아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기대감을 주더라도 수익률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루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